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5월에는 그냥 저평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큰돈 됩니다. 우리가 5월에 관심 가져야 될 저평가 기업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아마 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최근에 응원 댓글이 좀 유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하나하나 때문에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힘을 정말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힘이 정말 많이 날 것 같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궁금하다, 필요하다 하시면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최근에 1분기 실적의 서프라이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9천억, 영업이익이 11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잘 나온 건가? 싶을 수 있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대비 18.9%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몇 배?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누가 봐도 좀 말도 안 되게 성장한 게 느껴지죠. 당기순이익도 828억으로 36.7% 늘어났습니다. LIG 넥스원만 그런 게 아니라 APR 같은 경우에도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이 거의 80% 가까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266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0억 원을 넘은 게 처음이고 영업이익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팔면은 20억 남는 거예요. 팔면은 20억 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업이익의 산출식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원가를 뺀 이익이 매출 총이익이고 그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뺍니다. 판관비가 뭐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인건비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웬간한 그냥 이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사람들 급여 다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빼고 남은 돈이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고도 남는 돈이 20%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하죠. 원가와 인건비를 빼고 남는 게 20%다. 많이 남는 겁니다. 근데 얘네뿐만이 아닙니다. 넷마블이 장마감후 발표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1243% 증가한 4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2배 정도 성장을 했다. 12배에서 한 13배 정도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콜마는 2025년 1분기 매출이 6,531억 원, 영업이익이 한 6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3%, 영업이익이 84%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32억 원으로 9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프라이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서프라이즈에 따라 증시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종목들이 많이 가는 건 상한가까지 가기도 하고요. 아무리 무거워도 5%, 10%씩은 서프라이즈로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빨리 나와서 사람들이 어땠냐라고 하면은 기억 안 나겠지만 좋았습니다. 얘네들도 서프라이즈였어요. 뭐야,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증시를 버텨주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1분기에 생각보다 좋았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또 사재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실적들이었다. 얘네들이 사재기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재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너무 좋은데? 반대로 그럼 계속 좋을까?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보면 이 실적 발표나 사재기가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2분기예요. 일단 사재기는 아시겠지만 1분기에 끝났죠. 왜냐하면 2분기에부터 관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실적 발표는 언제 끝나냐면 5월 15일에 끝납니다.
1분기 실적 발표는 분기 마감 이후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말에 마감을 했으면 5월 15일까지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 마감이에요. 아무리 내가 실적 발표를 늦게 해도 5월 15일까지는 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면은 늦장 공시죠. 저렇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법적으로 어긴 거예요. 그래서 1분기 관세 이전 사재기로 반도체 기업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반도체가 많이 팔렸죠. 왜? 관세를 막기 전에 조금 많이 사놓자 라는 물량들이 있었죠. 뭐 이거를 우리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TSMC나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5월 15일 이후부터는 실적 발표로 버텨줄 상승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정말 찔찔찔찔찔 올라갔거든요. 오르긴 했지만 약간 올랐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상당히 좋진 않은데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있는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5월 15일까지 여러 가지 어닝 서프라이즈나 좀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잘 버텼어요. 근데 이 이후로 넘어가면은 사실 버틸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 왜? 이제는 어닝도 다 끝났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월에 있는 알죠? 내부적인 이슈.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거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6월 3일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뭐 말을 했던 걸 지켜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트럼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6월 초부터는 특히 5월 15일에서 6월 초 사이에는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일단은 이 실적으로 버텨줄 기업이 없고 발표 끝났으니까 두 번째로 내부적인 이슈도 6월 초에 끝나고 그럼 이제 기대감 두 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겨우겨우 버티고 겨우겨우 올라가던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도지 캔들을 수십 개를 그리면서 상승하던 증시가 조금 이제 재미없어질 수 있다. 특히 2분기 실적까지는 사재기로 어떻게 버팁니다. 왜? 원가가 조금 이 사재기로 싸게 들였으니까. 근데 3분기부터는 이 관세로 인해서 생기는 원가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3분기는 주문량 자체도 줄겠고 그 다음에 원가 자체도 높아지겠죠. 그럼 전망치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6월 초쯤부터 해가지고 슬슬 이 좀 부족한, 좀 쉽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종목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뭐 하러 하냐. 그래서 전망치가 안 좋을 때 좋을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왜 지금 저희가 뭐 그냥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상황 그대로 그냥 구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그럼 그게 아니라 시장이 좋아버리면은 안 올라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랑 사실 연관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안 좋을 때 조금 더 좋은 거예요. 뭐 좋다고 해서 별로인 게 아니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기업인지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카드 대손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대손이 뭐냐? 말 그대로 못 받을 것 같은 돈이에요. 그게 이제 대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회계상 처리할 때 우리가 뭐 대손 충당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나 이게 못 받으면은 이걸 떼울 돈을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업 카드사 6곳,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하나, 우리카드의 지난 1분기 대손 비용 합계가 1조 669억 원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1조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 동기 약 7,137억 원, 그러니까 2024년 1분기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건 사실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니죠. 왜 못 받을 돈이 50%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카드사 6곳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5,534억 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 얘네들이 벌어들인 돈이 5천억인데 그 2배 정도를 못 받을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러 장사합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고 대손 비용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빌려준 돈 중
그러니까 카드론을 얘기하는 거죠.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에요. 혹시 이 정도는 못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 못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기반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약차주 상환 여력이 낮아지자 대손충당금 규모도 자연스럽게 폭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겠지만 카드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나 전세 대출해야 돼가지고 카드론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뭐예요? 1금융 갔다가 2금융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론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채 넘어가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론이라는 게 사실 가볍게 벌 돈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1금융, 2금융 거쳐서 내려오는 게 카드론인데 그 돈이 지금 50%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규모가 아니라 못 받을 돈이.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해보면 대손 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신한카드로 1분기 2024년도 기준 42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이 올해 2,560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몇 배? 5배 정도 못 받을 것 같다. 작년에 이맘때쯤에는 한 400억 못 받을 게 지금은 2,500억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국민카드 1,940억 원을 원래 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근데 이게 2,850억 원으로 46% 증가했고요. 우리카드가 1,22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6.6% 증가했습니다. 현대카드가 894억 원에서 1,239억 원으로 38% 증가했고요. 삼성카드는 좀 유일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뭐 0.7% 정말 미세하게. 그래서 하나카드도 7.7% 증가했고요. 그래서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만 대손 비용이 0.7% 빠졌고요. 많이 늘면 5배, 평균 한 30% 가까이는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라고 못 받을 돈이 늘어나고 있다. 못 받을 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시겠지만 신용도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 신용도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카드론뿐만이 아니라 이 수협에서도 좋지 않은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새마을금고 얘기를 했었어요. 새마을금고가 좀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최근에 수협 같은 경우에도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연차액은 이미 15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협이라고 써놨지만 다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수협, 상호금융의 고정이하 여신. 제가 고정이하 여신이 뭐라 그랬죠?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 고정인데 그 고정보다 더 안 좋은 거. 야, 이건 못 받아. 야, 부도인데 싶은 채권들. 그래서 고정 이하에 있는 자산들이 몇 퍼센트냐? 그게 이제 6월 말 작년에 2조 44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6천억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2조에서 불과 6개월 만에 증가를 했더라. 전체 67개 조합 중 5곳은 연체율이 10%를 초과했고 그 중에서도 검은도 수협과 제1, 2구 잠수기 수협의 연체율은 20%에 육박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없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20% 연체율이면 얘들은 합병이 되거나 다른 데랑 아니면 없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지 않아 상호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서 추가로 수협도, 농협도, 산림조합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위험해요가 아니에요. 신용도가 좋지 않고 이 사람들이 돈을 갚거나 또는 이 돈을 빌리거나 하는 것 자체가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신용도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이 돈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체감하는 것과 실제 눈에 보이는 건 다른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을 조금 더 리스크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죠. 안 한단 말은 없어요. 지방은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하긴 할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1단계가 제가 얘기했지만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안전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금리를 25%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작년 9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은행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꽤 안전합니다. 여기까지도. 그리고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그래 여기까지도 50%만 적용하자. 근데 이제 이번 7월에 진행되는 게 문제라고 했죠. 왜 이게 문제라고 했죠?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1금융권 그래 여기까지 상관없어요. 근데 2금융권의 신용과 기타대출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리스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연장이 안 된다. 기존에 1,000만 원 빌렸던 사람이 나 연장할게요. 7월 이후로 오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연장이 안 됩니다. 무조건 900만 원, 800만 원 이하로 연장돼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주변에 문자 받은 걸 봤거든요. 아마 수협은행인가에서 받았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봤는데 뭐라고 왔냐. 그분이 1,000만 원 예를 들어 빌린 돈을 제가 정확히 얘기 못하겠지만 1,000만 원 빌렸다고 한다면 뭐라고 문자 왔냐. 20%를 갚은 다음에 연장하세요라고 문자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연장도 못하겠다. 그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대금리를 다 빼고 우대금리를 다 제외하고 3개월마다 대출을 연장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내가 3개월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3개월 동안 돈을 안 내면 아마 뭐 파산 처리를 하나 아니면 개인회생 처리가 하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 경매로 넘어가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도 안 좋은데 이 스트레스 DSR이 3단계가 들어가면은 아마 조금 더 신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고려신용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고려신용정보는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어려울 때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 시장이 안 좋다는 건 뭡니까? 기업들이 돈을 덜 번다는 거고 못 번다는 소리고 그 뜻은 경기 자체가 안 좋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버는 돈이 많지 않거나 잘리거나 장사가 잘 안 되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남들 어려울 때 2018년도 이럴 때 오히려 상승이 나아졌죠. 남들 어려울 때 2022년도에 오히려 이렇게 반등세가 나아졌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뒤로 한참 넘어가더라도 남들이 조금 힘들거나 어려울 때 2011년도 이럴 때 좀 강세가 보이는 기업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게 단지 이거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냥 이럴 때 강세를 보였던 기업의 종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권 추심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부실 채권 증가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 변제를 촉구하고 변제금을 수령하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돈을 받아오는 업이 얘들은 전부예요. 그래서 국내 채권 출심 업체들은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회수가 완료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뭐 부도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돈을 못 받더라도 뭐 손해를 보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리스크가 없죠. 그래서 카드론이 지금 늘어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손 충당금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때인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좀 흔들려 준다면은 오히려 강세를 보일 기업 중 하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했지만 지금 실적이 이미 2024년도부터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갑자기 쿡 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부터 PF 대출, 카드론, 신용대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고려 신용정보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카드론, 뭐 신용대출, 스트레스 DSR 이 사업에 가장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에 설명드리고 주가가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좀 높아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추세가 상방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두고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이 고려신용정보가 충분히 지금같이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해질 것 같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연체율이 늘어나서 채권 추심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에서는 수혜를 입고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해도 저는 저평가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되고요. 개인정보 적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혹시 이메일 이런 거는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 식별용이고요. 그거는 개인들을 식별하는 용이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료고 적을 데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랑 이제 실시간으로 뉴스나 아니면 저평가 기업을 소통할 수 있는 제가 이 소통방을 하나 오픈해 놨는데 추가 오픈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매일매일 당일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을 바꾸고 좀 걱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안 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런저런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하나하나 다 정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